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공유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초양점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69편.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자동차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운전자, 소비자가 직접 해결할 능력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경우들을 당하고 이게 돌아서 저한테 이제 뭐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고, 어제는 그냥 뭐 에바클리닝의 세차에 뭐 또 이 정도만 일을 하고 좀 쉬어가는 날이어야 되는데 상담도 많이 왔고, 그리고 그 결과도 없고, 그 나중에 뭐 연락 오실 분은 오시겠지만, 그 예전과 다르게 제가 이제 좀 친절하게 상담도 잘 해드리거든요. 그 뭐 일을 많이 하자가 아니고, 내 같은 사람이 없고 내같이 작업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방 2km 안에 다 돌아보시고 뭐 찾으면 3km, 4km, 5km, 10km까지 다 찾아보시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시는 게 맞고. 근데 오늘 이 차는 사실은 뭐 옛날 같으면 내 밥그릇에 내 밥 먹는 밥그릇에 손대는 거거든. 저 같은 경우도 정비 자격증이 있고 웬만한 가벼운 정비는 다 할 수 있어서 가게에 2급 정비 내고 그냥 이 바닥에 리프트 하나 심고 그냥 적당하게 뭐 서서 작업을 못해도 내가 앉아서 작업할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 상거래나 상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기존에 어떤 사람은 뭐 시설 노후나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작업 태도나 불편한 태도 때문에 그런 데를 끊고 그 사람 굶어 죽는 그 사람 생각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정비를 그만두고 이 일을 이제 오랜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고생해서 일을 할 때는 여기에 전념하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거든. 그 초심이란 게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어릴 때 정비하면서 빨리 세차도 배우고 그 카 인테리어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또 테크닉도 있고 경험치도 있고 스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쌓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사람들, 기만하는 사람들 이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법의 어떤 약점이 옛날 그랬잖아요. 그냥 뭐 법보다 주머니가 같다. 사실은 이제 그런 시절이 다시 오지는 못해요. 이게 뭐 가해자가 딱히 정해지는 부분도 결국은 내가 한 대 맞고 2대 때리면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차에 대해서 소비자를 농락하고 뺑뺑이를 돌리고 짜고 치가지고 뒷돈 다 챙겨 먹고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생긴다는 거죠. 제가 그제도 이제 얘기하는 정비공장에서 이거 소비자 횡다 한 개 도장하러 들어왔는데 유리막치 공정명서 가짜로 끊어가지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차 전체를 유리막을 다 했다고 보험회사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그렇게 빼먹는 걸 또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이걸 뭐 예고편 정도로 올리려다가 일단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소비자들이 최소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믿고 다니는 곳에 먼저 문의도 하고 사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컨펌을 해서 좀 상담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멘붕이 오면 오늘 같은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차는 2022년 12월 13일 등록된 르노 한국 코리아 XM3 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석 달이 안 됐죠. 며칠 차이로. 한 6일 정도 있으면 석 달인데, 석 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고객님은 단지 고객님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차 몇 대도. 근데 그 옆 건물에 페인트 칠한다고 올라온 작업자들이 바람이 그리 부는 날인데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비닐 보양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늘 말해서 보양, 프로텍션 내가 먹고 사는 업이
페인트 칠하는 업이다. 그러면 출장을 가서 그 주변에 내가 페인트를 떨어뜨렸을 때 피해 입는 차가 없는지 당연히 비닐 이런 걸 커버업을 해야죠. 근데 하지도 않고 피해를 입었는데 첫 마디가 피해자한테 전화하니까 그 세차 5, 6만 원짜리 가면 다 지워진다고. 세차 서너 번만 하면 되니까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나쁜 새끼죠, 그거 진짜. 지 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차를 뽑아가지고 2달 된 차를 뭐 다른 경북이나 전라도나 어디 가서 건물 옆에 세워놨는데 식사하고 나오니까 그 옆에 뭐 칠한다고 떨어뜨렸어. 그럼 지는 그러겠지. 나도 부산에서 또 도작업 하는데 나 뺑기쟁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몇만 원만 달라고. 그러니까 역지사지란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가 작업해서 하루에 뭐 100만 원 벌든 200만 원 벌든 지는 돈을 물어주기 싫으니까 그런 태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제가 지금 12시간 넘었지만 영상을 올립니다. 이 차는 3년 전에 이 고객님이 이 차 말고 산타페 DM9형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부산 어디 범일동 지역에 보면 동천강이라고 있거든. 그때 범람해가지고 해일이 와서 하여튼 범람을 했어요. 비도 많이 오고. 거기가 원래 만조 때 바닷물이 유입되면 금방 거기가 물이 차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역으로 내려오고 하천에서 그래서 그 옆에 주차한다가 사무실 옆에 차량이 침수된 게 뉴스에 나왔거든. 근데 우연히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이제 차를 가져왔어요. 집이 이 뒤에거든, 제 뒤에. 빌라에 사시는데, 사장님, 제가 침수가 돼서,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차입니까? 네, 웃으면서 그랬거든. 근데 그 차 그 작업비가 많이 드는데요. 성룡차도 아니고, 산타페잖아요. 근데, 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이 차 꼭 팔 건데, 남편한테 전화해보고 금액이 많이 나오면 배차를 시키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마음만 조금 바로 먹으면 조금만 돈을 덜 먹으면 원래 견적보다 할인을 확 해주고 그냥 해드렸죠. 전체 바닥 카페트 다 집어 꺼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주변 또 지인 또 카센터에 이런 차는 어디 현대 서비스나 들어가지 말고 그 오래된 카센터가 더 싸다고 소개시켜가지고 정비 잘 받아서 3년 가까이를 운행을 해서 결국은 이 기다리는 이 차를 사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한테 새 차를 또 한 번도 안 들어왔다. 그 대신에 얘를 뽑고 나서 그래도 고맙다면서 찾아와가지고 뭘 하자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핀 코팅 패키지로 유리발수까지 올리고 해드린 차입니다. 근데 페인트가 앉았는데 도장만 문제겠어요. 제가 차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성룡차에도 최소한의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조금 기본 옵션 밑으로 되는 차는 사이드 미러 어셈블리예요. 삼각형. 그리고 와이퍼 암이 있는 요 밑에 카울이라는 거죠. 만약에 유리는 그렇다 치고 유리는 열심히 사실은 단면도로 벗겨내면 되는데 코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팅척이 해손을 입잖아요. 자, 유리막 코팅 시공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내 차에 유리막 코팅이 된 이후에 어떤 낙진 피해를 입었으면 잘 들으세요. 자, 이것도 기분이 나쁘면 지금 잔잔바리로 하얗게 이거 하얀 수성 페인트가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퍼에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페인트업을 하는 양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이 차가 만약에 벤츠다. 뽑은 지 2달 됐다. BMW다. 나 기분 나쁘다. 서비스센터 넣겠다. 자, 넣었어요. 이거 뭐 도장면에 외장관리
페인트 제거 후 광택하고 다시 유리막 올리는 비용보다 이게 3배, 4배, 5배, 6배는 비쌀 거거든.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가해를 입힌 사람이 이 차가 내 차는 마음을 좀 가져야지. 나는 뭐 차가 노가다 차고 페인트 뭐 그런 차고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재질에 또 묻었을 때 이게 또 닦는다고 닦았는데 안 질 것도 있고 배기 싫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요 윈도우 창문 오르내리는 덮개 고무 그리고 요 바깥 필러 쪽에도 보니까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이래서 페인트가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가니시 다 보면 페인트가 남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차가 엉뚱한데 헤매다가 온 차입니다. 이 겉으로는 지금 강인하고 이렇지만 이 차가 좀 헤매다가 왔어요. 그 어느 카센터에서 다른 피해자 차량을 자기가 광택을 돌리다가 카센터에서 광택을 돌리다가 자 보세요. 제가 코팅하고 이걸 이제 떼지 말라 해서 안 떼준 건데 결국 광택기 돌리가 다 날리잖아요. 보세요 이거. 저도 경험 있으니까 찾아내잖아요 이거. 이왕이면 떼주고 깨끗이 해주고 도화지 필름을 하나 발라주는 게 갑자기 들어온 이런 차에 돈을 벌어먹는 놈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면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돈도 없다. 10,000몇천 원도 없어서 PPF 필름도 안 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저는 한심합니다. 자 2달 반이 조금 넘은 차인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자 보이죠? 기스. 이 기스가 왜 있는 거죠? 그쵸? 기스가 왜 있을까요 이 차에? 그쵸? 기스가 이 차 트렁크 이 좁은데 기스가 왜 이렇게 있을까요? 분명히 디테일링 샵에 광택을 맡기고 다시 코팅을 유리막 코팅을 했다 하는데 이걸 소비자가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걸린다는 작업인데 하루도 안 걸렸고 여기는 엄청납니다 기스가 지금. 일자 옆으로 뻗은 기스가 엄청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차들이 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용접사들이 남이 용접으로 막 떼운 걸 잘못해서 다시 수정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디테일링해서 이런 게 들어오면 받아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지만 그 찝찝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도도 없이 크롬 몰딩에 페인트가 그대로 있는 거 손도 안 대고 그냥 도장면에만 광택기 한 번만 지나가고 그냥 했는데도 자 보세요. 이 남아 있다는 거지. 뭘 했냐 이거지. 이런 작업을 뭘 했냐 이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아세요? 왜 카센터에서 이 차를 받아가지고 카센터에서 디테일링 샵을 가져가나 그거지. 자 소비자들이 내 차가 페인트 피해를 입었는데 그 페인트 업체에서 카센터에 가라고 한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죠. 이 고객님도 저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 페인트 업체에서 하도 제가 아는 데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어요. 그거 가야 돼 그랬는데 그거 내 잘하는 데 있으니까 그거 잘해준다고 거기 가라고 해요. 카센터로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카센터가 차 정비하는 곳인데 3급 정비만 하는 곳인데 이런 차를 받아가지고 앞에 차를 자기가 산타페를 만지다가 이제 완성도도 못 내고 다 못 지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정비하는 사람이 외장 관리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터득한 방법이나 또 좋은 퀄리티의 이런 뭐 패드가 나와서 또 사용해보면서 또 새로운 또 느낌도 가져보고 또 작은 거지만 또 금액을 주고 사서 최소한의 거를 그래도 준비해 놓고 기껏해야 칸센터에서 이런 5, 60만 원짜리 광택기가 있겠습니까? 뭐 국산이나 아니면 좀 저가형으로 해서 하나 있긴 있는데 결국은 패드 2개 정도.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재가 어떤 차에 좋더라. 어떤 약재가 어떤 퀄리티를 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초벌인지 중벌인지 마물인지도 없는 개념으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민 거지. 왜? 자기 차 닦듯이 생각하는 거지. 자기 차.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아, 반짝반짝하네요. 당연하죠. 이 차 두 달 조금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재미난 게 이렇잖아요. 왜 여기 기스가 보이냐, 이게 장기스가. 광택을 냈다 했는데, 예? 광택을 냈는데 엄청난 기스가 있어요. 기스가 있으면 안 되지. 엄청난 기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근데 돈이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불러가지고 견적을 내고 뭐 페인트 업자가 돈을 줬으니까 나는 됐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손을 안 대겠다. 그런 마음이면 그냥 돈을 쉽게 벌어간 건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결국은 소비자도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차가 엉망이에요. 지금 이거 기스가. 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뭘 한 거죠? 이거 보세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뭐 평생에 뭐 당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당했다 하면 이거 진짜 그냥 뭐 차 버릴 생각하고 멱살 잡아야 됩니다. 아니 이 멀쩡한 두 달밖에 안 된 차를 갖다가 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제가 이런 경우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소비자님한테도 마음은 상하시겠지만 분명히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해주고 말 겁니다. 그래서 중간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성 페인트라 치면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좀 셀프 세차라든지 고압수 세차를 어느 정도 때리다 보면 나중에 뭐 빗발에서 떨어지거나 할 건데 이걸 여기도 이 플라스틱이지만 세게 다루면 기스도 나고 이거 한 개를 떼려고 무슨 짓을 하면 기스도 나고 원하는 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때.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래 가진 도장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거를 작업도 똑바로 하지도 않고 만약에 하더라도 광택기를 댔으면 그 기존의 그래핀 코팅 시공은 다 날라갔고 그 좋은 게 그리고 이 업체에서 작업은 했다 하면서 이게 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유리막 코팅을 내 차가 돼 있었으니 아니 저도 해드릴게요 했는데 시공 증명서도 없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게 자동 사이드밀이잖아요. 자 이런 데는 뭐 지나갔겠죠. 근데 여기를 만지면 페인트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페인트가. 아니 자동으로 접으면 작업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이런 업을 하면서 이 제 주변에 이런 이 완전 인간 쓰레기들이 굴러 들어온 호박 능구를 그냥 여기 줬다 저기 줬다 하면서 대충 해먹고 보세요. 하이그로시 손도 안 댔습니다. 이 두 달 조금 넘은 차가 이리 됐다는 거는 여기다가 클레이바를 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는 이거는 손 못 대니까 부품을 교체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해줘야지, 살려줘야지. 이렇게까지는 안 되면 이런 틈새야 페인트는 이거는 우선 타세요. 그리고 손으로 해도 떨어지는 거 떨어지니까. 근데
이 안에가 문제잖아요. 이 안에. 이것도 하이그릇이거든. 그러면 작은 베이비 그라인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이런 거는 그 고객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손으로라도 예? 그 번호에 맞는 컴파운더를 좀 하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손으로도. 근데 이걸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놨어요. 한 3년, 4년 탄 것처럼. 어떤 그 소비자가 자기 차 맡겨놓고 다 했다고 찾으러 갔는데 하루 걸린다고 했는데 예? 하루도 안 걸리고 차라리 손을 대지 말고 이거는 처음부터 놔두든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이거 어렵습니다. 제일 이제 개팍한 게 결국은 페인트 업자가 처음부터 이 고객님이 저는 이 차를 관리받는 데가 있고 신차 때부터 코팅한 데가 있습니다 해서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 내용들이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거잖아요. 제가 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선을 넘어야 될 게 있고 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까지 갔다가도 빨리 다시 돌아야 될 때. 자, 카센터 사장이라는 양반은 지가 준비를 해야 될 때, 뭐,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하니까 뭐, 좀 소고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선을 넘어가서 해보는 거야. 예?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인데, 데드라인인데. 그럼 광택기를 댔다가 마스킹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보세요. 보세요. 이게 뭔지 압니까? 마스킹을 제대로 이렇게 안 해가지고 광택기를 돌리다가 광택기가 지나가면 이래 돼요. 근데 간이지 코팅을 해준 것도 아니고. 자, 제가 이런 경우에 견적을 어떻게 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페인트 업자하고 통화가 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사장님, 저는 누구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은 제 고객이고 제가 해준 차에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 그대로 새 차입니다. 새 차. 그리고 새 차 나왔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원래대로 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 고객님이 만약에 이거를 전부 플라스틱 가니시 재질은 아니면 라지에타 그릴 하이그리시 재질이나 문짝에 있는 저런 재질들 저 조그만 거 너무 보기 싫다고 다 교체하신다면 다 물어드리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객님한테 물어보죠. 저는 제가 2달 전에 코팅해주고 신차 패키지 해줬던 그 기억으로 했을 때 이 범위는 내가 다 손댈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니시도 제가 만져드리고 코팅을 가니시도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최대한 해볼 수는 있지만 100% 못하고 90%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 고객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깝깝한 거죠, 이게. 그래서 두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간 협의가 된 다음에 그러면 가해자가 페인트 업체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차 관리받은 데 가시고 견적서 하나 보내달라 하십시오. 그럼 제가 견적을 내죠. 그리고 특이사항에다가 그 외장 파츠 부품은 외장 관리로 불가능한 부분은 그 고객의 요청에 따른다는 걸 명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해자도 페인트 업자도 읽어보고 고객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 차를 하루 맡긴다, 이틀 맡긴다, 렌트카 해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은 서비스센터 들어가서 교체하실래요? 교체해드릴게요. 이제 그렇게라도 돈이 불었지만 1차로 끝을 내야 해요. 근데 이 차가 벌써 카센터에 산타페를 맡겼다가 카센터 사장이 산타페를 자기가 갖고 있는 광택기로 돌리다가 다 망쳐가지고 근처에 업체에 맡겼다. 그럼 견적을 70을 불렀다. 근데 하얀색이니까 이것보다 더 이제 퀄리티가 안 나올 거죠. 왜? 귀찮으니까. 하루 걸린다 해놓고 2시간 만에 전해서 다 됐습니다. 그 어느 소비자 그거 믿겠습니까? 사진도 없고 작업 내용도 없고 작업 증거도 없고 그리고 피해자가 돈 줄 거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일도 대충 해놓고 자기는 자기 돈만 받아야겠다. 그지? 자, 그러면 소비자는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스트레스 받았죠. 근데 페인트 업자는
벌써 차 2대인가 3대 이래가지고 180이 날아갔어요. 원래 수순대로 250이 날아가더라도 수순대로 밟으면 추가 금액이 안 생길 건데 카센터에서 끔질, 카센터에 돈 얼마 주고 카센터가 안 되니까 또 몇 개 있다가 얼마 주고 또 이 차는 이 차까지 하라니까 손이 아파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손이 아파서 못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제 일이 아닙니다라고 채 못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기꾼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진상 얘기를 앞 50몇 편에도 2번 하고 이랬지만 이게 소비자가 저 역시도 이런 가게를 열어놓고 소비자한테 눈탱이 왜 못 때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큰 사업하고 헬스 기구업 좀 오래 해가지고 통장에 늘 뭐 1, 2억씩 들어있고 일주일에 술 뭐 몇 천씩 마시고 그 호요식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한테 오면 안 되는 사람은 수준 미달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잡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소비자를 농락하고 속이고 결과도 내지도 않고. 자,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런 차가 들어오면 아니면 오래 타던 차가 광택을 내면 유리망을 내면 당연히 실내까지 다 해줍니다. 실내까지. 실내 드레싱까지 깔끔하게 차 탄 흔적도 없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왜? 새 차니까. 자, 안에는 열었을 때 새 차인데 밖에는 원래 새 차대로 못 만들어주면서 자기 일은 끝났다고 차를 이제 보내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결국 하게 되지만 소비자가 얼마만큼 똑똑해야 될지도 저도 모르겠고 그 제가 늘 말하는 게 헛똑똑이 얘기해서 헛똑똑이 뭐 집에서는 큰 소리 치고 고함 지르고 하다가 밖에 나가면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보가 이렇게 많이 흘러 있고 하는데 관심을 조금 가지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최소한 이게 이제 이 사단까지 봤을 때 내가 원래대로의 원상태로 차를 복구를 안 해준다. 그냥 뭐 신고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큰맘 먹고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페인트 업자의 문제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끼어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끼어든 사람들이 책임을 완벽하게 안 하고 자기는 중간 돈만 빼먹고 페인트 업자한테 자기 일한 만큼만 돈만 받아가면 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카센터가 문제죠. 카센터가 산타페를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돌리다가 자 보세요. 이게 이 일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여기 보면 클레이라고 넘버 5000번이 있잖아요. 이게 소프트스트 타입 도장면에 부담 없이 작업 가능한 가장 부드러운 타입. 이 회사에서 이게 8종류인가 6종류가 그래요. 저도 이런 것도 신차에도 함부로 사용 안 합니다. 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거보다 센 남바를 써가지고 그냥 가벼운 손톱 스크래치는 나더라도 광택을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이제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클레이 글로스 말 그대로 클레이비를 할 때 샴푸나 물을 해서 그냥 흔적이 있게 한 다음에 광택을 제대로 낼 거냐 아니면 이걸 적당하게 사용해서 얘가 일종의 우리가 화장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들보들해요. 윤활제예요, 윤활제. 자, 카센터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자, 이거 보이시죠? 3M. 이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자, 보이죠? 15mm, 20mm. 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제가 유막 제거 작업할 때나 광택 작업할 때 이렇게 이 통을 들고 일하는 말이에요. 그 아까 이 고객님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 신차 때 받고 예전에도 침수차까지 맡겼는데 왜 뚜렷하게 그 페인트 그 가해자한테 얘기를 못 하시냐고. 집이 바로 여기고 가게가 요 앞인데
왜 멀리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시간을 뺏기고. 이게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 종류만 해도 지금 뭐 수십 가지가 되고,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피해를 입어오면. 이게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차량 관리자들은 그냥 다 망해야 됩니다. 이 사기나 치먹고, 소비자 우롱하고.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제초에 코팅 해드릴 때 떼지 말라 해서 안 뗀 건데,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뭔지. 이 광택기를 이런데 돌리니까 이게 다 나가잖아요, 스폰지가. 스폰지가 보세요. 스폰지 모서리가 다 나가잖아, 이거. 이거 하나 떼주고, 다시 이 자리 깨끗하게 광택 올리고, 어차피 코팅 할 거니까. 여기에, 인터넷에 3M 한 세트짜리 PPF, 그리고 이 컵홀더에 붙여주는 거. 그걸 왜 못해? 왜? 돈 견적 4, 50만 원 넣어가지고 그 돈 다 받는 게 목적이거든. 이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더 좋아지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사건 있는 차들 받아가지고 작업 내용을 이렇게 야간 작업을 하는 이유도 전화방해 안 받고 조용하게 작업하려고 하면서 작업 사진을 실내 드레싱, 실내 스팀 디테일링까지 신차니까 더 해드리고 마지막 코팅까지 하고 그 작업 내용 사진이 200장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 준비 작업. 그리고 이 광택 유리막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중간 세차가 작게는 2번이라도 해야 되거든. 예, 그런 게 없이 무슨 작업을 이렇게 하는지 소비자들이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게 크롬에 기스 다 내놨어요. 누군가 기스를 다 내놓고 이것도 억지로 뭐 닦아내려다가 다 이렇게 해놨고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데라도 좀 한 번은 클린업하고 탈지를 해서 유리막 코팅도 같이 여기다 발라줘도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자, 사이드미러 여기는 깨끗한데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장기스가 있습니다. 예, 광택을 한 번만 갔어요. 한 번만. 이 새 차인데 좋은 퀄리티로도 만들어줄 생각 안 하고. 자, 보세요. 안에 페인트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페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페인트가 이러는데 남아 있어요. 그대로.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고폰을 올리고 이제 이 차를 작업하게 되면 제가 좀 한 번 더 올리려고 했는데 이 차도 문제지만 산타페 2018년식 산타페 TM 그러니까 그때 가니시가 있는 타입 차입니다. 그 차 같은 경우도 카센터에서 광택기로 조져놓고 다 못 뺏겨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한바탕 하고 그 차주하고 그리고 그 이 차 작업 한 대를 또 디테일샵에 맡겼는데 거기서도 하루 작업해야 된다 놓고 견적을 70만 원 불러놓고 물론 소비자 차주가 내는 건 아니지만 하루 맡겨야 된다 놓고 2시간 만에 다 됐다고 저는. 사기죠. 어디서 그런 나쁜 걸 배워가지고 참 미치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그 첫 발을 잘 디뎌야 됩니다. 제가 지금 늘 말하잖아요. 그 내 같은 사람한테 다가오기가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얘기하거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왜? 그 저하고 성격도 안 맞고 좀 약간 소통도 안 되는 타입이면 말 많고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일하는데 피곤하고 전화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오시라 하거든. 자,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 허옇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 광택기 돌려가지고 약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왜 스팀 세차 하냐면 광택을 끝내놓고도 스팀으로 때려서 이걸 날려야 됩니다. 이런데 날려야 됩니다. 지붕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뒤집어졌을 건데 장기스가 그대로 남아있고 골 때리네요 지금. 예, 아직도 오돌돌합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뭐 말해보니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를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페인트 업자가 지가 큰 소리 치다가 오히려 그 하이에나 같은 놈들한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놈들한테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아니 고객이 맡기는 데가 있다는데 지 아는 데 있다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건설업체에서도 그런 데 많고 그리고 그저께 뭐 보험 처리한다는 그랜저도 그렇고 보험 담당자가 제 아는 데 있으니까 뭐 운전해가 30분이 넘게 가는 거리인데 거기 맡기라고. 우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뭐 이런 일 하면서 기분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그 정보 공유를 어느 커뮤니티에서 뭐 그룹 채팅창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례가 생기면 그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찍으면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이 글을 올리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 끊어지고 해외 미군 여자라 해가지고 스캐머 피해 1,900만 원이고 2천만 원 그때 두 번 송금해가 당했어요. 그런 거 옛날에 쪽팔려서 말 못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그 조직적으로 그런 게 페이스북이나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막 우리나라 사람들 덤비거든. 그게 저는 우리나라에 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얼마 전에도 또 미군 여군이 엄청난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뭐 좀 팔로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점진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그 일반인이 완전 쏟게.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늘 말하는 신차 때 뭘 당한다, 뭘 덜 됐다. 그리고 신차 썬팅을 했는데 해필이면 뒷유리 열선 있는데 기포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뭐 유리가 깨져서 제네시스 GV70 뭐 현대 서비스 사상점에 맡겼다가 그 근처에서 썬팅을 했는데 뭐 이만한 기포도 아니고 그냥 이 손가락만한 게 유리에 그대로 이만한 거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그 다시 가서 S 받으세요 하니까 그분도 바쁘셔 가지도 않고. 소비자가 좀 똑똑해지려면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영상을 하나 올리면 댓글도 원래 없는 편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미친 새끼들이면 미친 새끼들. 그렇게 습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명확한 정보 공유도 안 할 거면서 그냥 지가 조금 궁금해서 어디 써먹을 것도 아니면서 이상한 호기심이 있죠. 괜히 찔러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새 차도 그렇고 좀 현명하게 제가 어제는 일이 빨리 끝나고 좀 쉬어야 되고 제 가게 고양이 소냐가 지금 윗니가 흔들리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저한테 지금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약지 온 거 먹이려다가 눈치가 빨라가 약 안 먹거든. 그때부터 나를 피하고 좋아하는 그 간식 추루도 부르면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 쓸 게 있는데 일이 좀 들어와서 좋아할 상황에 지금 2차 사건도 생기고 어제는 제가 이제 소비자가 똑똑해진다는 말을 꺼낸 것도 이런 사례도 있지만 결국은 어제 문의 온 게 QM6 2018년식 내 스팀 세차 예약대로 그 차 연식하고 관리 상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즘 상당히 전화를 잘 받거든요. 친절하게. 아이가 2명 타고 저희 아이가 좀 별 일별 나가지고 과자도 많이 먹고 안에서 많이 다니고 앞으로 넘어갔다 뒤로 넘어갔다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3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아이가 2명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여름 3번 나서면 에어컨 냄새 나고 에어컨 필터 뻔한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르노, 삼성, 한국, 코리아 깔끔하게 몇 명이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공임나라에서 넣었다. 그런 거 애끼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하는 거.
그래, 몇 시에 오세요 해서 몇 시에 이제 왔어요. 차는 외장은 뭐 하이트펄에 휠도 멋지고 좋더라고. 남들이 봐도 QM6인데 멋지네. 근데 딱 문 여니까 벌써 이제 핸들이 지저분하고 차 안에 애가 벌써 계란빵 먹고 뒤에서 앞으로 넘어갔다가 그 먹는 손으로 핸들 만졌다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거죠. 애가 둘인데 3년 탔다. 그럼 부모님은 고객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물었을 때 절대 돈 많이 쓰려고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어중간하게 한선을 잡아가 일해봤자 나중에 또 저한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 클리닝도 뭐 국내 차 중에 제일 까다롭고 수입차보다 더 피곤해서 뭐 부르는 게 값이고 에어컨 필터도 서비스센터 가서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카센터에서도 현대기아 그냥 뭐 5만 원 밑에 부르면 얘는 7만 원, 8만 원도 부를 거예요. 맞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차 상태를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 차 중고차 사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소비자가 똑똑해야 된다는 말 중에 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이슈, 이벤트, 이 어떤 정보를 맡길 때다가 제대로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은 저하고 한 2, 3분 만에 벌써 어떻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라도 차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실 거면 오세요로 했는데 다른 데 전화했는데 40분을 전화 통화했다. 40분. 미친 새끼들이에요. 미친 새끼들. 2시간 반 걸리니까 오라고.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차하고 똑같아요. 이런 차가 호박 능굴째 들어오니까 카센터 사장이란 놈도 이 대충 해가지고 뭐 자기 차 맡기는 단골이니까 아이고 막 김사장님 내 이래가 뭐 돌리가 팔도 아픈데 한 돈 10만 원 주소. 그러면 그치는 감지덕지지. 근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예? 차주한테 전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대판 또 싸울 뻔하니까 그럼 요 어디 맡기자고. 맡겼는데 하루 걸린다 했는데 이 2시간 만에 다 됐다고 하잖아. 그리고 그 디테일링 샵에 페인트 업자한테 70만 원 청구해가지고 하루 일을 안 했는데 왜 70만 원을 주냐고 또. 그것도 멍청한 놈이라 결국은. 완전 이렇게 엮이고 섞이고 하면서 중간에 속입에 먹는 놈이 있을 거고 뭐 카센터 사장 이래가 뭐 이래 맡겼으니까 내가 소개했으니까 얼마 떼주소. 그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QM6 자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삼성차의 필터를 설명을 합니다. 자 2개짜리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1개짜리로 들어가서 구겨져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맞아요 사장님. 그러면 구겨진 데는 먼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 맞아요. 뉴 SM5 에바포레이터 배출수 저 18.75리터 통 반 잘란 데다가 내가 모아놨잖아요. 이거 보세요. 삼성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더럽네요. 그러고 갔어요. 소비자가 내가 하는 말을 맞다고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장님 블로그 보니까 일 많이 하셔서 참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전화 다 해보니까 사장님 같은 작업 내용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또 일을 하니까 또 전화 왔어요. 사장님 스팀 세차를 어떻게 예약할까요? 사장님한테는 문자로 예약한다. 예, 이분은 네이버 블로그를 다 읽어본 거야. 작업 방해하지 마라. 차도 오지 마라. 전화로 안 된다. 근데 정말로 문자로 예약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술 얘기해요. 사장님 제 차는요 2013년식 루프탑에 달려있는 K3고 아이가 타고요. 차가 상당히 심각하게 더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멈췄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 차는 새 차가 아니잖아요. 새 차가 아닌데 벌써 10년이 됐고 그리고 고객님 입에서 벌써 더럽 심각하다는 거는 제가 상상하는 그 정도까지일 겁니다. 근데 아이가 있다. 아이 나이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건 차를 봐야 알겠고 이유식 때부터 먹이가지고 태우면 지금 7, 6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오염이 됐을 거고 뭘 쏟았거나 엄마 아빠가 쏟았거나 얼마예요? 그 일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게 탄 상황에서는 다른 옵션 추가 안 되고 견적이 한 30만 원부터 에바 클리어하고 뭐 이러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40만 원까지 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 총각 때 타던 차인데요. 그때부터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그럼 답 나오잖아요. 얼마 전까지 타다가 차를 바꿔서 이 차를 아내에 준 거다. 그러면 총각 때부터 탔으면 최소 10년이 아니고 한 6년을 봐도 6년 동안 담배를 많이 피는 차는 개판이잖아요. 견적 45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 차는. 그리고 외부 세차도 서비스 패키지인데 루프탑이 달렸잖아요. 그걸 안 닦더라도 그냥 피곤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랬죠. 자, 유튜브 채널 보내드릴게요. 얼마 전에 작업한 차 스파크 아반떼 AD 비린내 나서 괜찮을 거라 했는데 그 차도 커피 쏟아진 거 많이 나왔고 그 차도 결국은 담배 피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차 산타페 벌써 유튜브 내용만 봐도 내가 이 집에 맡기겠다. 아 그래도 비싸다 안 되겠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딴 데. 근데 저는 최소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드리려고 하잖아. 왜? 이게 맞다니까요. 지금 저도 또 장비를 더 구입을 할 겁니다. 그 실내 클리닝 특수 심각 세차를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돈 몇백을 들여야 돼요. 또 이 손이 이렇게 지금 관절염이 오고 이 마디가 휘어지고 해도 제가 좋은 쪽으로만 하다가 안 되겠다. 왜? 이 장비가 추세가 이제 따르니까 장비를 더 넣어가지고 장비 사진을 더 올리고 장비 사용하는 걸 유튜브에 올리면 야 이제 추세가 이 정도 하면 이 견적이 이 정도 나오겠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할 수 있는 걸 노력 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지. 그제 스파크 그 얘기했잖아요. 여자 고객이 냄새 난다 했는데 결국은 엔진룸이나 클리닝 해주고 엉뚱한 짓 해놓고 고발할 것 같으니까 다시 세차해 드릴게. 그 세차가 아니라니까. 스파크 차량 바닥에서 커피 오염에 석션한 내용이 거의 한 30리터, 45리터가 나왔는데도 무마 시키려고 세차 서비스 다시 해드릴게요. 소비자가 언제좀 똑똑해지겠습니까? 정 안 되면 진짜 강연이라도 댕겨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 소비자 피해 근절 연합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달배 헌터. 지금 달배 헌터가 부산에 와가지고 막 서면 주변에 경찰들이 출동 때문에 경찰이라는 놈들이 말하는 게 언제까지 신고하실 거예요? 오늘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저도 이거 뭐 고발하는 뭐 신고하는 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 때리치우고 그냥 막 전국으로 이 피해 입은 사람들 접수해가지고 그 딱 차막기로 가가지고 다 조집해요. 하여튼 소비자가 똑똑해지려면 첫 번째 자신의 차 정보를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 숨깁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정보 공유를 잘 하세요. 정보 공유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유튜버 히히하하 재미난 거 많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차에 유익한 거 제대로 아니면 돈을 적게 드릴 거 마찬가지로 순고를 찾아가든지 뭘 찾아가든지 소비자가 원할 수 있는 거 찾아가면 되잖아요. 소통 잘 하시라. 이 세 개만 해도 어려운 거 아닌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소시오패스가 10명 중에 5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옆에 2명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라고 이 또라이들이 있다니까. 또라이들이. 저 같은 경우는 또라이지만 파지티브 또라이잖아요. 울트라 파지티브. 이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또라이잖아. 이는 또라이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 계속 눈탱이 치는 또라이들만 만나니까 하소연을 할 데 없어요. 결국 나한테 와서 내 돈도 못 벌게 돈도 안 되는 걸 가져온 거. 돈도 안 되는 거. 남들은 이거 해가지고 60만 70만 원 눈탱이 쳤다는데 내한테는 결국은 이제 찌그레기 조금 남은 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는 만약에 하면 이 고객님한테 고객님 돈 더 주세요 할 거예요. 그렇잖아. 옛날에 도와준 것도 있는데. 아무리 신차 때 내한테 뭐 코팅을 맡기고 했다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여기저기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다 또 당합니다. 내가 마음 먹었으면 이 사람이 진실이다. 이 사람 캐리어, 역량, 이 사람 학고부동한 어떤 그런 작업한 내용들. 포트폴리오 보세요. 포트폴리오. 순고에 이 사람 포트폴리오 돼 있잖아요. 프로필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야 내가 내 차 재산을 지킵니다. 새 차 얼마예요? 새 차 얼마예요? 내가 지차를 아나? 내가 지차가 뭔지 아나? 오늘처럼 내 거 다 읽어보고 사장님 저는 2017년 K3고 남편이 담배를 폈고 차가 개판 5분 전입니다. 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안 올지라도 통화할 때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보내드릴게요. 블로그도 보시고 유튜브 채널에 보면 최근에 자금만 봐도 무슨 자금인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맡기시고 안 하실 거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부산 동구 바닥에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차 정비했고 세차장부터 발발 기다가 별지랄 다 해보다가 지금 4년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남들 10년 한 사람보다 더 캐리어 된다. 몇 개 봐라. 애서 나는지. 안 믿는다는 거지. 믿지 마라. 믿지 말고 오지 마라. 충분히 나한테 맡길 사람 많습니다. 벤츠 GLC 4년 4개월 맡기시는 고객님이 차를 찾아가시면서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아, 사장님 멀리 이사 가서 참 오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그러면 자주 못 오더라도 엊그저께 맡기실 때 차 상태하고 오늘 지금 타고 나가실 때 밤이지만 보셨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멀미는 못 자겠습니까? 뭐 저도 이사 가서 안 오시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아니 사장님 딴 데 못 맡기겠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으로는 나는 이 고객님이 딴 데 못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도시를 안 떠나는 이상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정말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좀 더 똑똑히 하려면 아까 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통하시고 정보 공유 바로 하시고 숨기지 말고 다른 뭔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 전화하지 마시고 분리 다니지 마라. 시간 낭비입니다. 내 시간이 아까우면 남 시간도 결국은 내가 물어보는 순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남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하여튼 이런 피해는 앞으로 없어지면 좋겠고 피해가 입어야 뭐 저도 뭐 가끔씩은 이런 일을 하고 고생이 돼도 먹고 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피곤해요. 그냥 요즘 하는 에바 클리닝 다 뜯어내는 토탈 클리닝에 이렇게 해서 그냥 제 이름이 그냥 딱 정하게 해주고 지금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간판 버리고 내 이름 킴스 디테일링 하나 붙이든지 뭐 벵갈 디테일링 하나 붙이든지 뭐 벵갈 디테일링은 뭐예요? 내가 벵갈 고양이 키우니까 벵갈 디테일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리뉴얼 인테리어 다시 하고 좀 더 뭐 할 수 있는 분위기 다시 만들고 제가 우크라이나 떠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국기 보이잖아요. 우크라이나로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하튼 긴 영상 1시간까지 채우고 싶은데 참고 보실 분은 보시라. 고맙게도 친구부터 고객님부터 이리저리 구독자가 161명이 됐습니다. 뭐 제 거 보면서 야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저 사람 저거 여기서 와 돈 잘 버는 줄 알았더만 그렇지도 않고 그래도 자기 신념대로 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 고객님한테 뭔 일이 생기면 저한테 맡겨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래가지고 집에도 본가에도 무슨 일 있고 해서 빚을 4천이나 짓는데 에? 이런 일을 가지고 와야 다른 차도 들어오고 할 건데 에? 왜 그리 멍청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힘을 같이 모아 봅시다. 뭐 정의는 승리한다 뭐 그런 말도 좋지만 안 당해야 됩니다. 안 당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를 잘하고 그 세차 위생 관리부터 외상 관리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내가 나서서 알아본다고 그게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아도 누군가는 자기 뒤통수 때립니다. 그래서 세차 관리 명심하시라. 세차 이야기 69편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똑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이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도 보시는 분 계시고 또 친구들은 또 이렇게 해주고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보시는 분 고맙습니다.